숫자 7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쓰입니다.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일, 무지개에 빨주노초 파남보. 음악에서도 숫자 7이 쓰입니다. C, D, E, F, G, A, B. 음이름이란 각 소리에 정해진 고유하고 변하지 않는 이름을 말합니다. 영어와 한글, 순서를 바꿔보면 새롭게 보이죠? 개이름은 기준음을 통해 다른 음이 정해지는 이름이며 노래마다 도가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음의 이름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 각 나라에는 음을 부를 때 사용하는 고유한 방식이나 이름이 있어요. C, D, E, F, G, A, B와 다라마바 사가나는 음이름, 도레미파솔라시는 개이름. 다른 언어로 불러도 음악은 언제나 같은 진동으로 마음을 울립니다. 그런데 A는 순서상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 A가 아닌 C부터 시작할까요? 중세 음악에는 라로 들리는 음에서 시작하는 노래도 있었지만 오늘날의 단조처럼 규칙이 잡힌 구조는 아니었어요. 그저 A음을 출발점으로 삼아 노래한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 당시에는 종이가 매우 귀했고 값도 비쌌기 때문에 악보를 쉽게 복사하거나 많이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음을 기억시키기 위해 손을 이용해서 음 높이를 가르치기도 했어요. 손가락 마디와 관절을 이용해 악보 없이 귀로 듣고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든 방법, 바로 우트, 레, 미, 파, 솔라. 중세에는 도가 아니라 우트부터 시작하는 6개의 개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이 6개만으로 높은 음이나 낮은 음까지 다 부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노래 중간에 다른 우트, 레, 미, 파, 솔라로 살짝 바꿔서 이어 불렀어요. 이런 노래 교육 방법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귀도 다레쪼라는 수도사였어요. 그는 음 높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곡을 찾던 중 성 요한 찬미가라는 라틴어 찬송가를 보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 요한 찬미가의 라틴어 가사를 살펴보면 노래의 각 행, 첫 음이 점점 높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글자들을 따서 우트, 레, 미, 파, 솔, 라 라는 이름을 체계화하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트는 발음하기 어려워서 도로 바뀌었고 라 다음의 음도 필요해져서 시라는 이름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도레미파솔라시가 된 거예요. 기도 다레쪼가 만든 개이름의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있던 단어에서 노래를 읽는 법을 발견했고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노래의 뿌리가 되었죠. 음이름을 쓰면 조가 바뀔 때마다 샵이나 플랫을 신경 써야 하는데 개이름은 조가 바뀌어도 항상 같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어서 훨씬 간단합니다. 개이름을 조성에 따라 옮겨 부르는 방법을 이동도법이라고 합니다. 음이름은 A부터 시작하지만 개이름 중심의 교육 방식 때문에 C음이 도로 쓰이면서 실제로는 C가 시작음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레미 체계를 정리하고 노래 교육 방법을 체계화한 기도 다레쪼는 오늘날 음악 교육 방식에 큰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개이름이란 음의 상대적인 높낮이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지금도 전 세계 음악 수업의 기본이 되고 있어요. 가창 수업이나 성악을 배울 때 주로 개이름으로 노래하며 음 높이를 익힙니다. 개이름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7개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음 높이가 달라져도 같은 이름으로 옥타브마다 반복됩니다. 악보를 보다 보면 같은 음인데 레인지 솔인지 파인지 시인지 어떻게 읽어야 할지 헷갈린 적 있으시죠? 이건 음이름과 개이름을 혼동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같은 음이라도 음이름은 D, 개이름으로는 솔, 음이름 F#, 개이름 C처럼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해서 읽을 수 있어요. 많이 헷갈리시죠? 같은 음인데 상황에 따라 이름이 다르게 불리니까요. 개이름은 조성에 따라 도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원리는 조성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건 바로 개이름 도레미와 음이름 CDE를 정확히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 이제 음이름에 대해 알아봅시다. 음이름이란 음의 절대적인 높낮이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합주를 하려면 모든 악기가 같은 소리, 같은 높이로 음을 맞춰야 해요. 그런데 악기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죠? 그래서 모든 악기에서 똑같이 약속된 이름으로 연주해야 해요. 바로 음이름. 음이름은 C, D, E, F, G, A, B 또는 다, 라, 마, 바, 사, 가, 나 7개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음 높이가 달라져도 같은 이름으로 옥타브마다 반복됩니다. 이걸 눈으로 보고 익히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피아노 건반을 보는 거예요. 피아노 건반에서 도의 위치는 어떻게 찾을까요? 피아노 건반을 보면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이 번갈아 배열되어 있어요. 검은 건반은 2개짜리 묶음과 3개짜리 묶음이 있는데요. 2개짜리 묶음 건반 바로 왼쪽에 있는 흰 건반. 거기가 바로 도음입니다. 사실 도라고 하기보다는 C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하거나 정확한 음 높이를 말할 때는 도보다는 C라고 표현하는 게 더 분명하고 오해가 없어요. 피아노는 총 88개의 흰 건반과 검은 건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건반들 사이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 바로 검은 건반이 2개, 3개씩 묶여서 반복된다는 점이에요. 이 위치는 피아노 건반 전체에 걸쳐 똑같이 반복돼요. 이걸 옥타브라고 해요. 옥타브의 옥토는 라틴어 8에서 유래하였으며 옥타브란 출발음과 도착음을 포함해서 8번째 음까지의 거리를 의미해요. 음향학적으로 보면 한 옥타브 위의 도는 진동수가 정확히 2배가 되고 반대로 한 옥타브 아래의 도는 진동수가 절반이 돼요. 우리가 듣는 소리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동과 파동이에요. 특별한 장비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소리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소리의 파형을 함께 볼까요? 소리 곱셈을 쳤을 때 나는 맑은 띵 소리 그래프는 매우 규칙적인 곡선입니다. 스네어 드럼을 쳤을 때 나는 툭 소리는 짧고 진폭이 큰 파형입니다. 심벌즈를 칠 때 나는 촥 소리는 길고 점점 작아지는 불규칙한 파형으로 확인됩니다. 규칙적인 소리란 진동이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소리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도 오직 하나의 진동수만을 가진 가장 단순한 형태의 소리를 순음이라고 합니다. 순음과 비교해서 다른 악기들의 파형은 어떻게 다를까요? 플룻의 파형은 부드럽고 매끄러워요. 순음과 가장 비슷한 악기예요. 그래서 소리가 맑고 깨끗하게 들려요. 피아노의 파형은 울퉁불퉁하고 복잡해요. 여러 소리가 겹쳐 있어서 소리가 두껍고 풍성하게 들려요. 바이올린의 파형도 아주 복잡하고 진동이 계속 이어져요. 소리가 따뜻하고 감정이 담긴 느낌이에요. 클라리넷의 파형은 울퉁불퉁하고 비대칭적이에요. 소리가 어둡고 둥근 느낌이에요. 이처럼 소리는 눈에 보이는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시간과 진폭, 이 2가지 요소로요. 악기마다 파형이 다르게 생긴 건 이 2 요소가 서로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소리가 얼마나 빨리 흔들리는지를 말하며 이것이 바로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합니다. 이때 한 번의 진동에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흔들림이 빠를수록 높은 음, 느릴수록 낮은 음으로 들리게 됩니다. 220Hz는 A3, 440Hz는 A4, 880Hz는 A5로 진동수가 2배가 되면 한 옥타브씩 높은 소리로 들려요. 진폭은 소리가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지를 뜻하고 이는 소리의 크기, 볼륨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폭이 작을수록 더 작은 소리로, 진폭이 클수록 더 큰 소리로 들립니다. 옥타브의 개념을 피아노 건반에서 확인해 봅시다. C1, C2, C3, C4, C5, C6, C7, C8 이 음들을 악보에 표기하기엔 덧줄이 너무 많아져서 읽기도 어렵고 보기에도 복잡해져요.
그래서 등장한 게 옥타브 표기법. 옥타브 표기법은 실제로 연주되는 음이 악보에 적힌 위치와 다를 때 사용하는 표시예요. 옥타바 알타는 한 옥타브 위로 읽으라는 지시, 옥타바 바사는 한 옥타브 아래로 연주하라는 지시입니다. 콴디체시마 알타는 두 옥타브 위, 콴디체시마 바사는 두 옥타브 아래를 뜻하며 모두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연주하라는 표시예요. 악보에 C6가 적혀 있지만 한 옥타브 위로 연주하라는 지시가 붙으면 실제로는 C7을 연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악보에 C3가 적혀 있고 한 옥타브 아래로 연주하라는 지시가 있다면 실제 연주는 C2가 됩니다. 악보에 C6가 쓰여 있고 두 옥타브 위로 연주하라는 지시가 붙으면 실제로는 C8까지 올라가야 하죠. 반대로 악보에 C3가 적혀 있고 두 옥타브 아래로 연주하라는 지시가 붙어 있다면 실제 연주는 C1이 됩니다. 다시 피아노 건반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가온 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보통 피아노의 가운데에 있는 음을 가온 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음의 실제 음 이름은 C, 즉 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온 다, C4, 미들 C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해요. C4는 가온 음자리표의 기준음, G4는 높은 음자리표의 기준음, F3는 낮은 음자리표의 기준음으로 사용됩니다. 각 음을 기준으로 인접한 옥타브까지 범위를 확장해 음 이름과 개 이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생깁니다. 흰 건반은 C, D, E처럼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검은 건반은 어떻게 읽을까요? 다시 피아노 건반으로 돌아가서 살펴볼까요? 사실 검은 건반은 흰 건반보다 작아 보이지만 소리의 간격, 즉 각 건반 사이의 거리는 흰 건반이든 검은 건반이든 모두 똑같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검은 건반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여기서 임시표 개념이 등장합니다. 임시표는 음 앞에부터 그 음의 높이를 잠시 바꾸는 기호입니다. 올림표는 소리를 반음 올려주고 내림표는 반음 내려주며 제자리표는 이전에 붙은 샵이나 플랫을 없애고 원래 높이로 돌려놓는 표시예요. 먼저 올림표입니다. 전화기의 우물정자처럼 생긴 이 기호는 보통 샵이라고 읽습니다. 올림표는 음악에서 음의 높이를 반음 올리는 기호입니다. C 음 앞에 올림표가 붙으면 어떤 건반을 눌러야 할까요? 피아노에서 C 음보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검은 건반, 이 음을 C 샵이라고 읽습니다. 다시 말해 C 음에 올림표가 붙으면 바로 C 샵 음입니다. 내림표는 어떨까요? 내림표는 영문 소문자 B처럼 생긴 기호이며 음악에서는 보통 플랫이라고 읽습니다. 내림표는 음의 높이를 반음 낮추는 기호예요. D 음 앞에 내림표가 붙으면 어떤 건반을 눌러야 할까요? 피아노에서 D 음보다 바로 왼쪽에 있는 검은 건반, 이 음을 D 플랫이라고 읽습니다. 다시 말해 D 음에 내림표가 붙으면 바로 D 플랫 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리표입니다. 니은자와 기역자를 합쳐놓은 듯한 이 기호는 음악에서 내추럴이라고 읽습니다. 제자리표는 앞에 붙었던 올림표나 내림표를 없애고 원래 음으로 되돌리는 기호예요. 예를 들어 C 샵 음과 D 플랫 음에 제자리표가 붙는다면 C 샵 음은 C 음으로, D 플랫 음은 D 음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임시표를 붙이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임시표는 기본적으로 같은 마디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 마디에 C 샵 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음 마디의 C 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같은 이름의 음이라도 음 높이, 옥타브가 다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마디 안에 C 샵 음이 옥타브 아래의 C 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붙임줄로 연결된 음은 마디가 바뀌더라도 임시표의 효과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붙임줄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음들에는 임시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E 플랫 음이 붙임줄로 다음 마디까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음은 여전히 E 플랫 음으로 지속되지만 그 다음 마디에서 새로 나오는 이 음은 E 플랫이 아니라 원래의 E 음으로 연주하게 됩니다.
다시 피아노 건반으로 돌아와 C# 음과 D 플랫 음은 똑같은 건반을 누르지만 이름은 다르게 부릅니다. 이렇게 같은 소리인데 이름이 다른 음을 이명동음, 우리말로 딴 이름 한 소리라고 합니다. 다른 검은 건반들도 모두 딴 이름 한 소리, 이명동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 건반이 인접한 흰 건반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샵, 왼쪽에 있으면 플랫을 쓴다는 원리를 기억하면 어떤 이름을 써야 할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명동음에 대해 검은 건반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사실 흰 건반에도 이명동음을 가질 수 있고 더블 샵이나 더블 플랫처럼 이름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검은 건반도 두 가지 이름 정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 정도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피아노 건반의 C, D, E, F, G, A, B 이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일상에서는 이걸 도레미파솔라시로 부르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더 자주 쓰는 방식이 바로 고정도법이기 때문이에요. 고정도법이란 도라는 개이름을 언제나 C라는 음이름에 대응시켜 부르는 방식입니다. 즉, C는 항상 도, D는 항상 레, E는 항상 미처럼 음이름의 개이름을 고정시켜 부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도레미를 C, D, E와 연결해서 부를 수는 있지만 음이름과 개이름은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음이름, 절대적인 이름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개이름, 상대적인 이름으로 조성에 따라 변합니다. 음이름은 주로 악기 연주나 이론에서 사용됩니다. 개이름은 노래하거나 음정을 익힐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음이름은 C, D, E, F, G, A, B 같은 알파벳이나 다, 라, 마, 바, 사, 가, 나와 같은 한글식 표기로 나타냅니다. 개이름은 도레미파솔라시처럼 부르는 이름입니다. 음이름과 개이름은 단순히 이름만 다른 게 아닙니다. 소리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죠. 그 차이를 아는 순간 음악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